네, 자, 경우의 수 개념 설명해 볼 거고요. 합의 법칙과 곱해 법칙부터 볼게요. 일단 배우기 전에 용어 정리 좀 할 건데, 여기서 사건이 뭔지를 배우고요. 그다음 경우의 수가 뭔지를 배워요. 사건이라는 거는 일단 시행을 해야 돼, 시행. 시행.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시행을 해서 나온 결과값을 우리가 사건이라 부르고요. 근데 다만, 요 시행을 하실 때 어때야 되냐면은, 목적이랑 의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목적 의도 없는 행동을 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결과값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 불러요. 자, 책에선 이걸 어떻게 서술을 해놨냐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목적이랑 의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같은 조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다 똑같은 가능성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뭐 오늘 던지면 1이 잘 나오고 내일 던지면 6이 잘 나오고 뭐 3이 나오면은 뭐 500원 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던지면은 1, 2, 3, 4, 5, 6이 다 확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이 똑같겠죠. 자, 그렇게 목적 의도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결과값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 불러. 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구하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과값이 뭐가 나와요? 3이랑 6 나오죠? 요거를 사건이라 부른다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경우의 수가 나와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우리가 그렇게 사건을 구했잖아요. 사건을 구했을 때 사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있죠. 그 구성 요소들의 개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 불러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먼저 구하시고 그 사건이 구성되는 구성 요소 얘가 몇 개냐? 지금 2개죠? 2개? 그래서 2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합의 법칙 갈 건데요.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 A, B가 있어요. 근데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고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어. 나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 또는 홀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짝수가 일어나는 사건은 2, 4, 6이 되고요. 홀수가 일어나는 사건은 1, 3, 5가 되죠. 여기도 3개, 경우의 수가 이제 3개가 나오고, 여기도 경우의 수가 3개가 나오죠. 그랬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도 3이고 얘도 3이니까 그냥 더해서 계산해라 이 뜻인데요. 중요한 게 이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내가 예시를 들었던 짝수랑 홀수는 짝수이면서 홀수인 건 없잖아. 결과값 중에. 그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사건 A를 뭐 짝수라고 했고 사건 B를 뭐 3의 배수라고 했어. 그러면 6이라는 애는 짝수이기도 하면서 3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자 우리가 사건을 한번 쭉 써볼까요? 사건을 써보면 2, 4, 6이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여기는 3, 6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이건 경우의 수가 3개죠. 이건 경우의 수가 2개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2개 더하기 하면 이건 틀리는 거야. 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는 함부로 더해서 계산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n 플러스 n 한 다음에 그 겹치는 거 있죠? 겹치는 거. 그것을 경우의 수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저 밑에 나와 있네요. L이 뭐야? L이 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겠지?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합의 법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곱의 법칙. 자,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N이라면, 자,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그 각각에 대해서야. 이 말이 되게 중요해. 그 각각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 그림이 있는데, 내가 A에서 C까지 갈 건데, A에서 C까지 가려면은 A에서 B까지 가고, B에서 C까지 가야 되죠? 근데 A에서 B까지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B에서 C까지 가는 게 2개 나오죠. A에서 B까지 갈 때 이 방법으로 갔을 때도 B에서 C까지 가는 게 2가지 나오죠. 이 방법으로 갔을 때도 B에서 C까지 가는 게 2가지 나오죠.
즉 뭐다? 이렇게 갔을 때도 뒤에 방법수가 두 가지야. 이렇게 갔을 때도 뒤에 일어나는 방법수가 두 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도 뒤에 일어나는 방법수가 두 가지라고. 자, 사건 A, B가 있는데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하나를 다 쪼개어 봤을 때 지금도 내가 하나를 봤잖아요. 그 하나를 쪼개어 봤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뒤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동일하다면 자, 책에서 N이라고 했죠. 동일하다면 어떻게 된다? 지금도 요거일 때 두 가지 나오고 요거일 때 두 가지 나오고 요거일 때 두 가지 나오니까 결국에 3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거든. 지금도 M개가 있는데 M개를 내가 하나로 다 분리해 봤을 때 그 하나일 때 뒤에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고 또 하나일 때 일어나는 경우수가 N가지야. 그러면 A가 일어나는 경우수 M가지다 보니까 M개의 대응되는 뒤에 벌어지는 일이 N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M 곱하기 N이 되는 거라고. 예시로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얘는 동시에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가 않아. 사건 A가 딱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연달아. 잇따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자, 고백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자, 일단 겹치는 게 있으려면 20의 배수여야 되죠. 20의 배수. 근데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20의 배수는 될 리가 없죠. 제일 큰 게 12니까. 그래서 이건 4의 배수랑 5의 배수 각각 구해서 더하면 돼요. 그럼 4의 배수는 노가다 하는 거야. 1, 3, 2, 3, 1. 5의 배수는 1, 7은 안 되죠? 네, 그죠? 주사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잠깐만. 합이잖아. 잠깐만, 이거 내가 풀게요. 지금 4의 배수 따로 세고 있구나. 그러면요. 4의 배수를 따로 세면은, 자, 4일 때, 합이 4일 때, 8일 때, 12일 때 하는 거죠? 그러면 합이 4가 되려면, 밑에 거 있다. 요거지, 요거. 이때 3개 나오고. 합이 8 되는 거는 5개 나오고. 합이 10이 되는 거 1개 나오죠. 이렇게 되지. 자, 5의 배수는 합이 5일 때는 합이 10일 때 보면 되고요. 합이 5가 되면 1, 4, 그 다음 2, 3, 3, 2, 4, 1 해서 4개 나온다고. 합이 10인 거는 4, 6인가? 4, 6, 5, 5, 6, 4 이렇게 보면 되죠. 3개 나오겠네. 그래서 7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9개고 여기서 나오는 게 7개잖아요. 이거 더해주면 답이 16이 되겠죠. 네, 자, 예제도 볼게요. 두 번째 예제는 방정식 푸는데 자연수 XYZ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이거 만족하는 순서상계 수거하라는데, 자, 이거는 하는 방법이 미지수 앞에 있는 수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걸 찾아. 절대값. 그러니까 이 절대값 1, 절대값 2, 절대값 3이죠. 제일 큰 게 이거 아니야? 그 다음이 얘지. 순서를 이렇게 하는 거야. 대입해서 풀 건데, Z에다 먼저 넣는 거야. Z 1일 때. 그럼 X 플러스 2Y는 7을 풀게 되죠. 이때도 어떻게 하냐? Y에다가 1을 넣는 거야. Y에다 먼저 넣는 거지. Y에다가 1 넣으면 X는 뭐가 나오겠지. Y에다가 2 넣으면 X가 또 3이 나오고요. Y에다 3 넣으면 X가 1 나오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Z에다 또 2를 넣어요. Z에다 2를 넣으면은 X 플러스 2Y가 4가 되잖아. 그 다음에 Y에다 넣으라고. 그 Y에다 1 집어넣으면 X가 2 나오고 더 오겠네. Z가 3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여기서 3가지, 여기서 1가지 해서 답이 4가지 나오네요. 이렇게. 네, 그 다음 예제 세 번째고요.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자,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다. 그럼 소수가 2, 3, 5, 7 보시면 되고, 짝수다. 그럼 2, 4, 6, 8인데 0은 못 오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가지잖아. 자, 고배법칙 하실 때 이거라고. 맨 앞에 2가 왔어. 그랬을 때 1의 자리수는 이거 2, 3, 5, 7 아무거나 다 오면 되겠죠.
10의 자리 4가 왔어. 그때 1의 자리 4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죠. 6이 왔어. 1의 자리 아무거나 와도 된다고. 8이 왔어. 2, 3, 5, 7 아무거나 와도 된다고. 이럴 때 곱의 법칙을 쓰는 거라고. 맞고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항이랑 여기서 나오는 항은 알파벳이 다르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죠. 그러면 너희가 A를 뽑았을 때 여기서 PQ를 뽑을 수가 있고요. B를 뽑았을 때도 PQ를 뽑을 수가 있지. 즉 얘는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가 2 곱하기 2야. 자, 이런 거라고. AP가 될 수도 있고 AQ가 될 수도 있고 BP가 될 수도 있고 BQ가 될 수도 있다고. A를 뽑았을 때 A랑 P가 곱해질 수도 있고 A랑 Q가 곱해질 수도 있다고. B를 뽑았을 때 P랑 곱해질 수도 있고 Q랑 곱해질 수도 있다고. 아시겠죠? 앞에서 뭘 뽑아도 뒤에 벌어지는 일이 똑같지? 그래서 2 곱하기 2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 3 곱하기 2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게 겹치는 게 없으니 더해주면 끝나죠. 이렇게. 자, 70이 양의 약수의 개수고요.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얘가 2의 얼마니?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나요? 자, 그럼 약수의 개수는요, 이렇게 됐을 때, 약수는 이거잖아. 이거의 일부분의 소인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약수라 부르잖아. 뭐 이렇다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그거 약수잖아요. 2의 0승 곱하기 3의 2승, 이런 게 약수잖아요. 즉 얘로 표현할 수 있는 소수들을 나타내볼래? 구해볼래? 뭐 이 뜻이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가 2가 3개 있으니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가 되는 거야. 왜? 3개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고 1개 뽑을 수도 있고 아예 못 뽑을 수도 있는 거야. 자, 여기는 3가지가 되겠죠. 3을 아예 안 뽑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약수들을 다 나열을 해보잖아? 그럼 2의 0승, 3의 0승, 2의 1승, 3의 0승, 점점점점, 마지막 끝날 때는 2의 세제곱, 3의 제곱까지 쭉 써질 거라고. 요거 다 세주면 이게 1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죠. 마지막인가? 5번, 6번. 꽤 많네. 자, 5번.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고요. A, B, C, D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다이렉트로 못 가고 A에서 B 들렸다가 B에서 C를 가야 되고 A에서 D를 들렸다가 C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A에서 B까지 가는 게 4가지가 있고 B에서 C까지 가는 게 3가지가 있으니 12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 A에서 D까지 가는 게 2가지고 D에서 C까지 가는 게 3가지니까 여기서는 2 곱하기 3에서 6가지가 되겠죠. 더해주면 끝나죠. 네,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고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팁을 드리자면 이웃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부터 칠하는 게 여러분들이 유리해요. 그래서 A 먼저 칠하는 게 좋죠. A는 B, C, D랑 다 인접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A에 칠할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칠했다고 해봐. 그러면 B는 A에 있는 것만 피하면 되니까 4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C는 A, B에 있는 거 피하면 되고요. D는 A, C에 있는 거 피하면 되고 E는 A, D에 있는 것만 피하면 되겠죠. 요 계산하면 답이죠. 자, 요게 어려워요, 여러분. 지불할 수 있는 마지막이죠. 이렇게.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와 금액수.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 지금 뭐, 500원이 2개 있고, 100원짜리가 4개 있다고 한번 해볼게. 4개? 7개 있다고 해볼게. 자, 그랬을 때, 내가, 1000원이라는 금액을 표현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500원짜리를 한 개를 쓰고, 100원짜리를 5개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이래도 되지 않아요? 500원짜리 2개를 써도 1000원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의 관점에서는 얘랑 얘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각각을 다른 거로 세줘야 된다고.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도 1000원이고 이렇게 내도 1000원이야. 그래서 얘도 세고 얘도 세면 안 돼. 중복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금액을 2번 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는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펼쳐지게 세팅을 해놓고 세면은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 중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화폐의 다름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거잖아. 지금 얘는 500원짜리만으로 있는데 얘는 100원짜리랑 500원짜리가 이렇게 있으니 1000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 아니야? 이것도 1000원이고 이것도 1000원이고. 그죠?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 이렇게 있잖아요? 화폐 종류가 두 개 있어서 같은 금액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럴 때는 환전을 시켜버리는 거야. 아예 화폐를 통일시켜버리는 거지. 중복되는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500원짜리가 두 개죠. 그러면 이거 100원짜리로 바꾸면 1000원 되니까 그냥 100원짜리를 17개라 놓고서 푸는 거지. 이렇게 되면 중복이 안 발생하죠.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또. 자, 100원짜리가 3개 있었다고 해볼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 내가 아까처럼 중복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100원짜리가 3개이기 때문에 100원짜리만으로 500원을 대체할 수가 없거든? 이거는 100원이 어떤 얼마짜리 물건을 사더라도요 절대 겹칠 수가 없지. 100원으로 500원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가 동일해요. 즉 얘는 환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환전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 100원짜리가 13개 되죠. 여기서는 아까 400원이라는 걸 표현 못했었잖아. 여기서는 아까 900원이라는 걸 표현을 못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환전을 시켜버리면 100원 단위는 모두 다 표현이 되다 보니까 400원, 900원 이런 게 갑자기 표현이 되기 시작한다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처음 조건이랑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100원짜리가 4개 있었다? 다시. 자, 100원짜리가 5개 있었다? 이때는 너희가 금액수를 구할 때 무조건 환전을 하시는 거야. 근데 100원짜리가 만약에 3개 있었다. 100원짜리가 3개 있었다. 그러면 환전을 하는 순간 500원을 100원으로 환전을 하는 순간 갑자기 표현하지 못했었던 400원, 900원 이런 게 표현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 입장에서 얘는 환전하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4개가 있었어. 지금 이거 100원짜리 갖다 500원을 표현을 못하죠. 중복이 안 되는 경우거든. 근데 환전을 했을 때랑 환전을 안 했을 때 한번 두 개 비교해 볼까? 이렇게 둬도 100원, 200원, 300원, 400원, 그 다음에 500원. 500원은 500원짜리 하나로 하는 거니까요. 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하고 1000원. 지금 내가 언급한 이 금액들이 다 방법 자체가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100원짜리를 다 환전한다고 해도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아요. 즉, 자,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중복이 되는 일이 펼쳐지느냐, 아니면 또 원래 표현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갑자기 표현되게 되느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환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환전을 해야 하는가, 환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보여주는 예시처럼 100원짜리가 4개야. 이건 중복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환전했을 때 표현하지 못했었던 게 갑자기 표현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 예, 이런 상황은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 예시를 조금만 더. 1000원짜리가 뭐 3개가 있고, 뭐 500원짜리가 2개가 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00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4가지의 방법으로 지불할 수가 있겠죠. 아예 안 낼 수가 있으니까. 자, 500원짜리가 2개가 있어. 3가지 방법으로 지불할 수가 있겠죠. 아예 안 내는 방법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니까요. 근데 물건을 사는데 아예 안 내면 안 되니까 1000원짜리도 안 내고 500원짜리도 안 내는 거는 배제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한 가지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를 구해보자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 요 상태에서 방금처럼 풀어버리면, 예를 들어 1000원짜리는 1000원 한 장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500원 2개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 입장에서는 얘랑 얘를 다르게 되는 게 맞거든. 근데 금액수에서는 같잖아요. 중복이 발생한다고. 500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한다고. 따라서 얘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 구할 때는요, 반드시 환전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500원짜리 8개로 놓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500원 8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는 얼마니?
500원을 아예 안 내는 건 안 되니까 답이 8가지가 되겠죠. 자, 한번 예제 볼까요? 자, 1000원짜리 한 장. 자,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2장. 100원짜리 4장, 4개. 이거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는 1000원은 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500원은 낼 수 있는 게 3가지. 100원은 낼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고, 아예 안 나는 건 빼줘야 되죠. 이렇게 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 보자고. 자, 1000원짜리는 반드시 환전해야 되는 상황이죠. 500원짜리 4개, 100원짜리 4개. 이렇게 되죠. 자, 근데 100원으로는 500원을 표현할 수 없으나 500원을 환전한다고 해갖고 갑자기 표현이 안 되던 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돼. 5 곱하기 5 해서 1을 빼줘도 되고요. 아니 환전을 해서 100원짜리가 24개가 되죠. 이렇게 해서 그냥 24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똑같아요. 뭘로 풀어도. 답중 어떻게 했나? 답중 이렇게 했네요. 자, 해서 여기까지 해갖고 합의 법칙, 고배 법칙 한번 해봤습니다.